네, 감사합니다. 저는 홈트레이닝 관련 손상, 무릎 손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손상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스쿼트하고 런지 같은 이런 쪼그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파텔로 페모럴 페인이고요. 그래서 저도 스쿼트 전에 이제 홈 트레이닝 관련해서 무릎 손상에 대해서 좀 서칭을 해봤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이거 영국에서 어떤 환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스터 같은데, 바로 이렇게 햅 스쿼트, 싱글 레그 스쿼트, 바일라테럴 스쿼트, 그 다음에 스플릿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그런 운동을 이제 집에서 많이 하시고 또는 헬스에서 많이 하시고 통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LA에서 특히 로컬 클리닉에서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파텔로페모럴 페인 현재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런 것에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만 하나 속 시원히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고요. 대개 페리파텔라 또는 레트로파텔라 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OA라든지 서블룩세이션, 그다음에 컨트롤 인저리 같은 눈에 보이고 다른 병으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는 질환을 일단 분류하는 것이, 이렇게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파텔라 텐디노패시 분명히 이제 제외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혀 치료가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텔로페모럴 페인은 이제 파텔로페모럴 페인 신드롬. 지금은 이제 신드롬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제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종종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합니다. 그다음에 콘드로말라시아라고 연골연화증 이런 또 환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고요. 엔티리어 니 페인, 라너스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엔티리어 니 페인 또는 엔티리어 니 페인 신드롬, 그다음에 파텔로페모럴 페인이 정확한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여자한테 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서는 시노비움, 페페드, 소프티슈, 본 카틀리지 등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카트 아이가 예전에 이런 어떤 로딩에 의한 그런 파텔로페모랄 조인트의 손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굉장히 이제 큰 맥시멀 로드가 가해지거나 또는 서브 맥시멀이라도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리테이션, 어떤 피지올로직한 레벨을 건너가면은 이리테이션, 그다음에 인플러메이션, 그다음에 본과 카틀리지 인저리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해서, 이런 피지올로직 로딩 그런 또는 호메오스태틱 로딩을 이제 그런 범위를 엔빌로프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빌로프 펑션이라는 게 어떤 무릎이 또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로딩의 강도와 빈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넘어서면 이제 수프라 피지올로직 오버로드 해가지고 손상이 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 굵은 선이 이제 그 엔빌로와 펑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로 이제 어떤 강도나 빈도가 오버하게 되면은 수프라 피지올로지컬 로드, 그 전에는 이제 서브 피지올로지컬 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상을 좀 입게 되면은 이런 엔빌로우이 이제 그 무릎에 대해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큰 손상, 큰 로딩이라든지 좀 빈도를 이제 예전보다 잘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리앱을 하는 것은 이런 엔빌로우를 이제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아진 엔빌로우이 작아진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로딩을 줄이는 것이 답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엔빌로우를 증가시켜서 피지올로직, 예전의 피지올로직 로딩에 해당하는 그 정도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릎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치료의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페인이, 이런 파텔로페모랄 페인을 가진 환자들이 페인 센스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알로디니아 하이퍼레시아가 많이 발견이 된다, 또는 페인 스트레시어블가 낮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는 예전에는 셀프 리미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잘 낫지 않고 실제로 스포츠 액티비티를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질환으로 점점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잘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약간 오비스해도 그것 때문이다. 그다음에 워킹 스피드가 너무 빨라도 그것 때문이다. 특히 하이 인텐시티 액센트리 엑서사이즈, 여기 지금 홈트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집에서 너무 이제 쪼그리기를 이제 딥 스쿼트를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반면 또 근육이 약할 때 이런 것이 이제 리스크 팩터가 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코어라든지 힙의 머슬 스트렝스가 약할 때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풋 프로네이션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리스크 팩터입니다. 이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스터디인데요. 랭코스가 발표한 것은 그 Q 앵글이 큰 경우, 그 다음에 서커스 앵글이나 파텔라 틸트 앵글이 큰 경우에 리스크 팩터가 된다고 했고요. 힙 앱닥터, 익스터널 로테이터 파워, 그 다음에 니 익스텐서 머슬 파워 등이 이제 리스크 팩터로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좀 더 큰 메타 어널리시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기 이전에 언급되었던 그런 스태틱한 Q 앵글이라든지 힙 머슬 스트렝스 같은 것이 모두 리스크 팩터로서 별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밀리터리 그룹에서 서브 그룹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밀리터리 그룹에서는 이제 코드 위크니스가 이제 낮은 것이 리스크 팩터였고요. 오히려 청소년한테서는 그 아이소메트릭 힙 앱닥터 스트렝스가 큰 것이 리스크 팩터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뭐 대체로는 무릎과 힙의 근육이 약한 것이 이제 어떤 그런 리스크 팩터로서의 트렌드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분석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리스크 팩터를 그냥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 논문도 이제 현재 그런 파텔로페모럴 페인에 대한 우리 언더스탠딩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치료는 우선은 처음에는 로딩과 액티비티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당장 아프면은 쉬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엑서사이즈 테라피가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싱이라든지 뭐 엔세이드, 테이핑, 브레이스, 매뉴얼 모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에비던스는 굉장히 낮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이 엑서사이즈 인듀스드 에너지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권하는 것이고 사실은 머슬 위크니스가 이런 파텔로페모럴 페인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잘 모릅니다. 엔테리 니 페인이 있으면은 사실은 쿼드와 햄스트링 픽 토크가 이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페인이 있으면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 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선순환돼 가지고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이미 또 운동해서 생긴 통증을 어떻게 운동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운동의 그런 타겟은 주로 쿼드, 그 다음에 힙 익스텐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앱닥터 등이 되겠습니다. 코어, 스테빌라이저도 좀 대상이고요. 쿼드 중에서는 이제 VMO, 리트레이닝이 굉장히 항상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해도 가운데 뭐 공을 끼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텝 다운, 스텝 업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많이 권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쳐다보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의사도 있던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CKC 엑서사이즈가 OKC보다 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너무 딥 스쿼트, 너무 딥 런지보다는 약간 햅 스쿼트, 햅 런지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통증이 점점 줄어들수록 진행을 좀 더 해야 되겠죠. OKC는 이제 숏 아크 익스텐션을 좀 하고 이것도 점점 아크를 늘리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힙은 주로 앱닥터와 익스터널 로테이터, 클램쉘 같은 운동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우리가 무릎 운동, 무릎 통증이니까 무릎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논문은 힙니 컴바인드 엑서사이즈가 일단은 에비던스가 제일 높고요. 힙니를 항상 컴바인해서 운동을 같이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힙니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그냥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니 스트렝스닝만 한 것보다 힙니 운동을 한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 운동 후에도 이제 힙니 컴바인드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는 운동 후에도 그런 진통 페인 감소 효과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근육의 스트렝스닝 효과도 크다는 것인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모든 연구들의 메타 어널리시스나 시스템 리뷰에서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자체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는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줄어든다.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힙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를 하나 또 보여주는 것이 이런 스터디인데, 힙과 코어 엑서사이즈 한 게 니 스트렝스닝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 것이 힙 코어 운동을 컴바인 한 것인데, 니 엑서사이즈 한 것보다 바스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관심을 주는 것,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것인데, blood flow restriction exercise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토니켓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이제 통증을 많이 줄이는 하이퍼알시시아를 해서 운동을, 그 다음에 근육도 더 스트렝스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속속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blood flow restriction이라고 하는데, BFL을 했을 때 이렇게 페인 감소가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아마 여기저기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파텔로페모럴 페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프랙티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대충 보면은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컴바인드 힙 니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이 컴바인드 인터벤션이라는 것은 컴바인드 엑서사이즈 플러스 테이핑, 모빌라이제이션, 푸드 올소시스,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푸드 올소시스, 모빌라이제이션, 테이핑 같은 것은 단독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텔로페모럴 페인 신드롬은 파텔로페모럴 조인트에 대한 스트레스, 스쿼트라든지 런지를 할 때 생기는 것이고, 많은 그런 리스크 팩터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스터디들이 되어 있지만은 현재는 그냥 컨서버티브,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로 되어 있고, 운동을 해서 생긴 통증이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런 운동 방법을 잘 이제 해서 해야 된다고 해주겠습니다.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은 최근에 이제 보면 집에서 로잉 모션이라든지 스피닝 같은 걸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서 오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프리시엔드에서 아픈 거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올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아주 그리고 타이트해서 오버 테스트가 이거 일리오티비알 밴드의 타이트니스를 보는 건데, 이 타이트니스 테스트가 포지티브가 나오는 사람도 또 드뭅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서브타입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플러메이션이 생기는, 정말 프릭션 때문에 인플러메이션이 생기는 그런 그룹도 있지만은, 그 일리오티비알 밴드와 라테랄 에피콘다일 사이에 그런 어떤 소프티슈의 그런 타이트닝의 레피티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건병증이다,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로서는 힙 앱덕터가 약한 거, 그 다음에 ITB가 이제 타이트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니 플렉션 앵글 30도 정도가 가장 맥시멀 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푸드에 오버프로네이션 등이 있는데, ITB는 이제 루스한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고, 니 플렉션은 30도가 맥시멀 존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플렉션 각도가 클수록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핑이나 사이클링을 할 때는 이렇게 피팅을 잘해서, 안장이 너무 낮아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파텔로페모럴 페인도 심해지고 ITB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리스크 팩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MRI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텐더 포인트가 바로 있습니다. 치료는 이런 각종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겠고, 주로 이런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폼 롤러를 많이 사용을 하죠. 또는 이제 도수 치료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치료입니다. 주사를 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리오티비알 밴드 프랙션 신드롬은 이런 반복적인 모션이라든지 마이크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라테랄 페모럴 에피콘다일에 생기는 그런 통증이고, 로잉이라든지 노젓기 또는 사이클링, 스피닝에서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서브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주로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하고 리스크 팩터를 줄이는 거, 아까처럼 자전거를 탈 때 피팅,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